이 정도 MG 받기로 하고 RS 이 정도 받기로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노블 코믹스야? 오리지널이야? 노블은 원작을 몇 프로 뛰기로 했어? 이게 직계약이야? 아니면은 뭐 제작자 계약이야? 그리고 너는 어디까지 그림 작가인데 어디까지 뛰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에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제 옆에는 오늘 굉장히 낯선 분이 앉아 계신데,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을 모셨는지. 여러분, 썸네일에서 아시겠지만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교수님. 귀하군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출신으로서 네, 이 대학에서, 이 스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의해 주시고 계시는 아주 귀한 손님이십니다. 네, 좀 소개 좀 직접 해주시죠. 네, 귀하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저작권하고 계약 파트를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상담을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의 계약 케이스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분쟁 사례나 소송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아이고. 네,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있는,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네. 그렇지만 법에 문제될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네네. 네, 알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김주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제가 김주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목에서 보셨듯이 계약을 하기까지 우리 과정을 한번 쭉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러니까 작품을 잘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작품을 잘 만들고자 하는 건 계약에 이르고 그리고 행복하게 연주를 하기 위함인데 사실 이 굉장한 실무적인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카더라만 많이 들어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 편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만들면 뭐예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잘 팔려면은 좋은 매체, 내 작품과 잘 맞는 좋은 매체를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매체하고 대체 어떤 계약 관계로 해서 이걸 팔 것인지를 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계약을 잘하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약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 나갈 텐데요. 이게 계약하기 과정까지 우리 닿는 그 여러 가지의 과정들 중에서 지망생들과 업체 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지만 공모전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저 SNS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님?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체로 지망생들은 어떤 경로로 업체와 연락을 하게 될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케이스는 사실 저희 학생들 케이스잖아요. 그쵸.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전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에 콜이 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건 저희 특수한 케이스고 저희 아이들 케이스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와요. 실제로 제가 어떤 업체에 미팅을 갔을 때도 옆에 계시는 PD님이 그 저랑 미팅하고 있는 이제 이사님 대표님이랑 이제 하는 얘기가 SNS에서 봤던 그 작가님 연락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네.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SNS에서 보고 업체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인 소개도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나 각색 콘티 작가 같은 경우, 그림 작가 같은 경우 그런 메인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인을 통해서 일단 소개를 받고 테스트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업체에서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사람을 모집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공고를 보고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해서 예, 음. 작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에는 투고란이 있어요. 작가, 뭐 작품 투고란 같은 것이 게시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 뭐 잡코리아? 일종의 그런 곳에서, 잡플래닛? 뭐 이런 곳에서 구인 광고를 내시는 그런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투고하는 경우. 네네. 네.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출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림 작가 상시 모집, 각색 어, 콘티 작가 상시 모집 이렇게 써져 있는 업체에 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
자기가 직접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자소서 같은 것들을 함께 보내는 경우들도 있죠. 음. 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또 어떤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원래 연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제가 원래 연재를 한다면 이런 플랫폼에서 혹은 이런 제작사랑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이랑 음, 연락이 됐어요. 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럴 때 주로 어떤 답을 해주세요? 일단은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매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분명히 있고, 나 여기서 꼭 연재를 해야 되겠어. 이게 나의 음, 꿈이야. 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어, 있어요. 뼈를 때리시면 아니, 어떡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나 가수 하고 싶다고 다 가수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다른 음, 일을 하느냐의 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여러분 계속 엄카, 아카 가지고 음,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건 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 제가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좀 봤어요. 뭐냐면, 저는 집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어, 몇 년까지 가능하니? 한 3년은 가능하다고 부모님이 글을 음, 쳤어요. 라고 애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쯤에 이렇게 저희 조사하는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그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1시간 반씩 막 울면서 애 상담해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음, 여러분, 같이 졸업을 했어요. 내 친구들은 뭐 취업을 하든 어디 연재를 하든 해서 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돈을 쓰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음, 친구들하고 만나러 다니는데, 얘는 아카 엄카를 가지고 나가서 나 이렇게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어, 우리가 사실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사실 부모님의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쓸 때 약간의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쵸. 특히나 죄책감이 들죠. 성인으로서. 그럼요. 예, 성인으로서 남들은 다 그렇게 부모님의 돈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본인들이 음,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활을. 기한이 없으니까. 네, 기한이 네. 없으니까. 이게 기한이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3년 내가 딱 음, 공부하면 돼. 이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예,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10년 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어, 저 우울증이 아이고, 왔어요까지, 저 네. 그런 케이스를 솔직히 정말 심심치 않게 봐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꿈은 본인의 꿈대로 음. 두세요. 근데 시작을 반드시 그 꿈을 으로 이뤄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아, 좋겠어요. 네, 네,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네. 대안이신데, 원래 굉장한 F신데, 이런 얘기 하실 때는 굉장히 극티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사회화된 네, T인 것 같아요. 예.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사회화돼서 저한테 막 위로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 왜 찜찜해요? 아니, 지금 갑자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찜찜하냐고요. 네. 위로 잘 받았잖아요. 아, 그쵸. 그랬으면 됐어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진짜 이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졸업생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취업조사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해보시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음, 그래서 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친구들은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속 음, 작품이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매체든 아니든 음, 어디서든 오픈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가 어.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음, 내가 꼭 원하는 네, 업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선은 컨택이 오면 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음, 일단은 내가 원치 않는 업체가 오더라도 미팅은 반드시 해보세요. 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미팅도 다 여러분 경험치예요, 경험치. 근데 음, 한 번도 미팅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업체랑 미팅을 하러 갔을 때는 완전 초짜로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미팅할 기회도 여러분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 근데 그 기회가 온 거를 내가, 나는 좀 별론데 이 업체? 이러고 그냥 음, 흘러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예요. 그래서 음, 일단은 미팅은 해보세요. 음, 미팅을 해보면 본인이 또 생각하고 있던 그 업체의 이미지나 아니면 네, 작업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미팅은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내가 원하는 그런 매체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경력으로 일단은
사회인으로서 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잡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웹툰은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설사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업체와의 계약이어서 한 25화 정도, 한 50화 정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매체를 들어갈 가능성이 50이었다면 그 50화를 하고 난 2년 반 후에, 어. 3년 후에는 그 내가 원하는 매체에서 나를 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기성 작가가 되고 이미 내가 얼만큼 경력을 쌓았다는 걸 이미 검증을 한번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쵸. 굳이 테스트 작품을 뭐 3화, 5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벌면서 이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경험을 누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건데. 그쵸.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진짜 확 늘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음. 또 원고를 하는 그런 내가 몸인가 정말 이 업계에 있어야 되나도 이제 어, 좀 알아보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짜 꿈의 업체에 갔을 때는 내가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순간이 와도 그걸 버티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음. 문제가 된 경우도 봤습니다. 아, 그래서 꿈의 네, 기업에 네, 네,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데뷔를 하는 것만이 또 네, 아주 좋다고도 볼 수 네, 있나라고 네, 지금 네, 네,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초짜 시절에 데뷔를 하자마자 너무 꿈의 기업에 갔는데 연재를 하게 됐는데 막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변수들의 대처를 네, 제대로 못하게 되었을 때, 네, 네. 정말 딱 까놓고 얘기해서 댓글 때문에 애들이 아,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한 번 어쨌든 연재를 하고 나면은 그걸 버틸 수 있는 어쨌든 내력이 좀 애들이 생길 거거든요. 네, 네, 아니면 네.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를 또 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꿈의 무대에 먼저 가버리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그걸 다 견디면서 애가 그냥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병원 가고 약 먹고 음. 몸은 몸대로 정형외과적인 것도 다 망가지고 네. 정신적인 것도 망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네.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는 여러분, 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업체다? 패스하지 마세요. 음. 무조건 업체 미팅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래도 여기랑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본인 스스로도 좀 모색을 해보고, 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늘리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음.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이 좋은 연재처라고 생각했지만, 데뷔의 경험치가, 그러니까 연재하는 경험치가 없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으니 경험을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미팅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연재까지는 우리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 연락이 왔는데 갈까 말까? 갈 말에서 무조건 가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여러분, 미팅 간다고 다 연재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미팅 10군데 가잖아요. 한 군데나 연재 계약서를 쓸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음, 무조건 가셔야죠. 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팅에서 지금 얘기를 되게 잘해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나의 어떤 답을 기다리시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내가 나서서, 저 죄송합니다. 라고 음.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연락책으로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음. 특히나 저희 조일정 끝나면은 하루에 막, 학생들이, 와, 네, 졸업 연락이. 예비생들이, 네. 아니, 왜냐하면 졸업 전시회에 정말 명함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연락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절대 연락을 씹지 말아라예요. 아, 네. 답을 하지 않고, 네. 메일을 확인하고 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절대 안 된다. 돼요. 답을 꼭 해라. 그럼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판이요. 되게 좁아요. 음. 좁고요. 그리고 저기서 씹혔던 그 PD가, 나면은, 나에게 씹혔던 그 PD가 여기서 나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 진짜로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음, 서로 되게 민망해하는, 그쵸. 네,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음, 안 할 수도 있죠. 뭐, 그쪽도, 거절을 하는 건 그렇죠. 예. 괜찮다. 네. 그쪽도 내가 연락을 하면은 무조건 다 옳다구나 하고 당신하고 음, 하고 싶어요라고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음, 한데 여러분 이 판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쵸. 연락이 왔을 때는 자기가 연락을 드려야 돼요. 이게 거절이든 음, 승낙이든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 만약에 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 비즈니스 매너 메일만 찾아보셔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요즘에 네. 챗GPT가 그 거절 아, 메일을 정말 잘 써줘요. AI가 있군요, 또. 네. 넘어서 요즘에. 네, 네, 정말 AI가 잘 있습니다. 써줍니다. 그거를 사람의 어떤 감정이 좀 드러나게 윤색을 잘 하셔서, 네, 그렇게 또 걔가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챗GPT가 음. F예요. 아, F더라고요. 예, 걔 예, F예요. F입니다. F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면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느꼈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F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비즈니스 매너 메일만 음, 찾아보셔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GPT에 그 챗GPT에 이제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음, 요는 그거 거기에서도 또 요는 이거예요. 내가 당신들하고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네, 네. 이거예요. 당신들하고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먼저 얘기가 됐던 업체가 있다. 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란 얘기예요. 내가 음, 너랑 하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번 기회는 같이 할 수 없게 됐어. 음. 그렇지만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당신이랑 다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도로 남겨두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네, 아까 어마어마한 팁입니다, 네, 여러분. 김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 계통이 굉장히 좁은 계통이다 음. 보니까 계속해서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아, 지난번에 저분이 싫다고 딱 잘라 음. 말했었지. 그럼 다시 연락드리기가 좀 꺼려지는데? 라는 인상보다는 아, 그때 그분하고 연락 나눴을 때 기분이 좀 괜찮았는데 음. 좋은 인상이었는데 다시 한번 연락드리면 이번에 스케줄이 되실까? 라는 인상을 그쵸. 남기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덕을 쌓는 길이다. 네, 네. 이 지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안은 내가 정말 싫은 제안일 수 있지만 이 업체가 다음에 하는 제안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음, 제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할 때는 "저는 이거 저랑 안 맞아요. 싫어요." 이런 거기보다는 음,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음. "너무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너네랑 하고 같이 싶다. 꼭 하고 싶다, 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메일을 좀 이렇게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거절하시면 상대방도 사실은 알아요. 이게 음, 정말로 정말 이런 이유일까에 일말의 의심을 하고 음.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랑 한테는 다시는 연락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은 안 아, 먹거든요. 그쵸. 다음에 음, 만약에 뭐 어떤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또 해 봐야 되겠다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프리랜서 시장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들어가실 게 아니라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이런 식으로 연락의 끈들을 계속 남겨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메일도 거절 메일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낙이든 거절의 메일이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의 인상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미팅, 두근두근 되는 미팅을 잡아서 나가게 음. 됐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 미팅 자리에 나가는 그런 지망생들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음. 티를 내면 음. 그쪽에서 나를 얕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 진짜 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양가적인 마음이 굉장히 충돌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게 좋아요? 첫 만남에서는 어떤 태도가 좋을까요? 저는 그냥 솔직한 게 나아요. 음, 예. 왜냐하면 들켜요. 아, 그럼요. 맞아. 그쪽은 진짜 정말 그 약간 협상의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척을 해 봤자 음, 바로 들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있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음, 대신 미팅을 갔을 때 바로 계약서를 쓰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일단 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일은 위험합니다. 어, 미팅 가셔서 어차피 계약서 안 쓰실 거예요. 음. 그러면 그땐 뭘 하시면 되냐면 모르는 거를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예. 지금 얘기하신 바로는 미팅 자리에 갔을 때 계약서를 받는 자리인가요? 그럴 아니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쵸? 계약서를 받으면요, 여러분 거기서 사인해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음, 계약서를 받으시면 업체랑 같이 보시면서 모르겠는 부분을 좀 물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도 안 돼.
계약서는 그러면 받고 계약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 제가 가서 검토하고 음, 곧 연락드릴게요. 정도만 음, 메시지를 주시면 돼요. 그럼 음, 그쪽에서 아, 네, 작가님, 네, 곧 음, 연락 주세요.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네. 그쪽에서 만약에 업체에서 아, 저희가 계약서 드렸는데 지금 오늘 사인하고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 업체는 일단은 발을 좀 빼셨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그러면 빨리 급한 네네. 약속이 생겨야 돼요. 급한 약속이 생겨야 돼. 네. 네. 그럴 때는 일단 "아 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요. 일단은 제가 급하시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빨리 이렇게 검토해 보고 바로 음. 연락드릴게요." 정도만 하고 일단 그거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네, 음.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미팅의 자리가 곧 계약의 자리는 음. 아니라서 어떻게 작품 만드셨어요? 요즘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만드세요? 뭐, 앞으로 어떤 작품 만드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어떤 작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그 미팅 자리가 끝날 수도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아, 정말 작품 저희랑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약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라고 계약서를 내미는 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알 수 없다. 음. 뭐, 십중팔구라고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다. 네, 특정 지을 순 없으나,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 안 하면은 '나는 여기랑 끝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히려 업체가 '아 나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어, 라는 생각 정말로 피디님이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아, 하세요. 그러시구나. 실제로 미팅을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의 피디님들은 작가들한테 거절당할 거를 오히려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어, 작가인 내가 여기서 이걸 거절하면은 '나를 다시는 안 볼 거다.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할 아,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음,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럴 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음, 그냥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보는 음, 자리가 여러분들이 음, 대부분 나가는 미팅 자리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내가 이거를 잡지 않으면 나는 끝.' 이거 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인을 안 하면 나에겐 전혀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아유. 그런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다. 음. 서로서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제안하는 입장은 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감을 늘 음.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사람이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제안을 했을 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음.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분들도 그런 식의 불안감은 있으니까 우리 모두 여유를 갖고 약간 이렇게 불안감은 좀 음. 떨쳐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나중에 언젠가는 또 나를 찾게 만들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내 음. 좋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즈니스 네. 매너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첫 만남에서 담당자를 만났고 혹시라도 계약서를 받게 되었다 하면 계약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는 이제는 계약서를 검토해야만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두근두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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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절대로 그 자리에서는 사인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저도 웬만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음. 강조를 하고 업계에 계신 많은 업체분들도 이 자리에서 사인을 해라라고는 얘기를 대체로 안 해주시죠. 안 하시죠. 네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약서의 내용은 여러분 잠깐 그 미팅하는 한 30분 길어야 1 음, 시간인데 다른 얘기하면서 그 안에 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가 없죠. 절대 파악을 못 하죠. 네. 네. 그 이유는 그 계약서에 있는 단어들이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읽는 것뿐이지 이해하지를 못해. 왜냐면 너무 낯선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쵸.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계약서 음. 파트로 넘어가면 국적을 의심하며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한글인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낯선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아시면 절대 거기서 사인을 할 수 없어요. 아, 계약은 하게 되면은 너무 깊이 가는데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짧게 얘기할게요. 네.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인한 그 계약서에 있는 내역에
법적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음,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상대방 법적으로 가서 음, "너 왜 이거 안 해?" 라고 계약서대로 안 했어. 그렇죠. 라고 예. 얘기를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물을 물을 수 수 있죠. 있다. 그래서 네.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인한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음. 법적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함부로 거기서 사인 못 할 거예요. 아, 그쵸. 어떻게 30분 만에 다른 얘기 들으면서 그걸 다 사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바로 사인할 수는 없다. 음. 근데 그건 업체도 양해한다.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부담을 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바로 사인 안 해서 이게 계약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절대 없다. 아마 그쪽에서도, 숙고하기를 바랄 거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강요하는 업체는 도망가라. 일단 그렇게 도망쳐. 네네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저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 조항이라고 음. 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늘 음. 있던데, 그 비밀 유지 조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사실 표준 계약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많이 우리가 볼 음. 수가 있는데,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얘기를 이렇게 문장으로 딱 읽다 보면, 와, 그럼 나는 이 계약에 대해서 나 음. 혼자만 알고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음. 엄마한테도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계약 어떻게 했어? 연재 그러면 얼마 받고 해? 얼마나 그럼 연재하기로 한 거야? 몇 음. 회까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계약 내용이니까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음.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계약서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좀 계약서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음,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네네. 보통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그런 웹툰 계약에서 얘기하는 업무상 비밀이라고 음, 하는 건요. 내가 지금 들어갈 작품의 타이틀도 비밀이 아,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내 작품의 그림 작가가 누군지 각색 콘티 계약을 했다라면 네네네. 아니면 각색 콘티 작가라면 그림 작가가 누가 붙게 될지 이런 음, 것들도 업무상 비밀이에요. 그래서 음, 함부로 왜 SNS에 나 지금 어떤 업체랑 계약했어. 무슨 타이틀 계약했어. 이제 웹소설 이거 웹툰화 된다. 막 이런 거 함부로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네네네. 업체랑 반드시 상의하고 올리셔야 됩니다. 음, 그런 내용서부터 분명히 업무상으로 유지돼야 되는 비밀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계약서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 계약서가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뭐 전문가에게 상담을 네네네. 받는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 굉장히 여러 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아, 않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국가에서도 뭐 어떤 뭐 예술 뭐 이런 그쵸. 센터에서도 예술복지재단, 네네네. 예술인복지재단 네. 같은, 계약서 음, 상담 되게 많이 해 주세요. 맞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로 써 있는데 용어가 너무 낯설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피디님께 나랑 연락을 했던 피디님께 물어봐도 되지만 그 물어보기 전에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분들이 상주에 계시는 이런 국가기관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드리면, 그러니까 낱낱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 그쵸. 걸까요? 요 항목이 이렇게 음. 쓰여져 있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가 음. 너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음. 항목이 아닌가요? 음. 이 정도에 음.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음,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어려운 얘기가 지금 한글인데 용어가 낯선 것도 있는데요. 음. 한글이라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이해한다고 예. 착각한다니까요. 그냥 읽히니까 한글이니까. 네. 읽히니까 그냥 '아 그냥 이 계약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그냥 음,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본인이 다 "어 나 읽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라고 하는 내용들도 음. 사실은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을 구하시는 경우 구해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전문가들께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알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 계약, 저도 원고 계약 같은 거 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변호사보다는 그냥 업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메일로 정리를 해서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한 번만 그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 업체랑 저와의 어떤 신뢰가 더 쌓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학생들도 저한테 요런 단어가 있고 요런 음, 문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음.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어, 많습니다. 그럴 수 왜냐면 제가 있다니까요. 그 계약서를 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의도로 쓴 건지 아니면 이 단어가 어떤 경우들을 음,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도 답은 딱 하나예요. 업체에 물어봐. 그 답밖에 못 하거든요. 진짜 그런 음,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음, 업체 여러분들이 진짜 가능하면 한 번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요거는 혹시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요? 라고 어, 잘 가능하면 또 이럴 때도 질문할 때도 약간 방법이 있는데요. 어, 사례를 꼭 들어보세요. 예를 음, 들어서 지금 이 저작권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봉제 인형 만들 때도 이 업체에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를 어, 들자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물어보는 게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고요. 업체도 나중에 그거에 해석의 여지가 어떤 분쟁 사항이 생길 때 훨씬 더 자기가 했던 말들을 책임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질문을 해라, 음, 업체에게.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사실은, 그 업체는 나의 어떤, 뭐랄까, 나에게 책임만 지우려는 음. 사람들이야라는 불신이 생기면 사실 질문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내 작품을 잘 되게 하면 업체에도 이익이고 나에게도 이익이니까 사실 파트너?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오해가 안 쌓이도록 그게 더 오래가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하는 게 일상적이지 음. 않으니까 자꾸만 망설여지고 자꾸만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럴수록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아니야. 네,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쪽이나 나에게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음, 그리고 업체에서 해 주는 답이 제일 정확해요. 네. 제일 그쵸. 정확합니다. 네. 변호사님들도 어 계약서의 앞뒤 전후를 모르면은 다르게 해석되는 문장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계약서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업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대로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답을 네네. 받은 대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업체의 답은요. 무조건 증빙 자료가 남는 걸로 하셔야 돼요. 음, 증빙 자료가. 그래서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 이런 음, 걸로. 그냥 전화로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라고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음. 애가 계속 이메일로 물어보는데 계속 전화만 하는 거예요, 업체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알려줬냐면 "전화 받아라. 전화 음, 듣고 네가 이해한 내용들을 다시 메일을 써서 아, 제가 아까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요렇다는 말씀이시죠? 라는 걸 메일을 보내. 음, 그러면 거기서는 "네. 아니요." 이렇게 답이 올 거니까 "그거 네네네. 받아두면 돼."라고 얘기를 음,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네네. 꼭 증거가 남는 걸로. 이 신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실 그럼요. 저는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들도 그게 좋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네. 증빙으로 남는 음. 게 그게 작가들만 좋은 게 아니라 업체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저도 이렇게 얘기를 음. 했습니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고 그 아이는 이제 모든 거는 제가 이제 거의 세뇌를 시켰죠. 어, 답을 받으려면 뭘로 해야 돼? 그럼 이메일, 카톡이요, 문자요. 이렇게 애들 막 대답하고 끝나거든요, 수업에. 네, 근데 그 아이가 계약을 업체랑 했고요. 계약했을 때 그 정산 방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석을 받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죠.라는 걸 하고 음, 계약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업체의 대표가 바뀌었고요. 갑자기 들어온 어, 돈이 확 줄어서 들어오더래요. 연재를 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렇지?"라고 했더니 정상 방식을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 CEO가 네네네네. 바뀌면서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네. 거군요. 그래서 얘가 "아니다. 나랑 계약했을 때 내가 해석받은 거는 어, 너네들의 계약서에 썼던 이 문구는 분명히 이 정상 방식이라고 나한테 해석해 줬던 게 이메일에 있어."라고 음, 하면서 바뀐 PD한테 그걸 바로 보냈고 PD가 어, 답이 "그러면 작가님은 그 방식대로 해 드릴게요." 어. 라고 답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분쟁을 원하는 음. 곳은 아무 곳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너무나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음. 어떤 메일로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 이런 고민을 하는 지망생들도 음.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려는 계약이 업계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음. 너무 일이 급해서 음. 무슨 일이든 빨리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내가 이 계약을 하면 음. 다른 사람,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들에게 너무 폐해 끼치는 일이 아닐까? 음. 혹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듣던 어떤 그 기준하고 되게, 너무나 돈을 더 많이 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좀 고민을 하는 음. 친구들도 있고, 지망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받아야 좋은 음. 거예요? 음.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꾸만 그런 기준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으세요? 저한테 오는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네. "저 지금 이 정도 MG 받기로 하고 음, RS 이 정도 받기로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라고 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10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반대로. 어, 자, 그러면 이게 노블 코믹스야? 오리지널이야? 노블은 원작은 몇 프로 띄기로 했어? 음, 이게 직계약이야? 아니면은 뭐 제작사 계약이야? 어, 그리고 너는 어디까지 그림 작가인데 네. 어디까지 그려? 범위, 네. 제가 일하는 범위. 지금 되게 툭툭 던진 것 같지만 되게 이거 다 고려하셔야 돼요. 음, 다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MG를 어떤 그림자 예를 들게요. MG 그림 작가예요. 네네. 그림 작가인데 어떤 애는 자기가 MG를 180을 받기로 했대요. 네, 네네네. 180을 받기로 예를 했어요. 들어서 예를 들어서 180을 받기로 이게 좋다는 했다.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180을 받기로 했대요. 그리고 어떤 애는 자기 MG 80 받기로 했대요. 어, 그러면 어떤 계약이 더 좋은 계약인 것 같아요? 180이 좋다고 하겠죠? 무조건 그렇게 네네네. 생각하시죠? 근데 애한테 물어봤더니 180을 받기로 한 얘는 노블 코믹스예요. 각색 콘티서부터 후보전까지 얘가 다 해야 돼요. 일하는 범위가 너무 네. 폭넓군요. 네, 네. 너무 폭넓어요. 혹은 혹시라도 여기서 각색 콘티 과정을 제한다고 생각하셔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노블 코믹스는 혼자 절대 못해요. 그렇죠. 3명 정도가 붙어야 네, 되거든요. 작화만. 네. 네. 그 어시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그러면 180이 절대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왜냐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감 네. 기간이 있어서 데생하고 펜터치만 하는 것로도 굉장히 빠듯할 거고, 그러면 채색이나 후보전 같은 거는 어시스턴트를 고용을 할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 계약은 내가 받은 180 안에서 어시 비용을 다 내가 네. 지출해야 되는 소재 가능성이 비용, 높다. 배경 네, 비용 뭐 그쵸. 이런 비용까지 다 제하고 음, 나면은 실질적으로 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현실적으로 180 이었다라고 치면은 한 80 이나 들어올라나 싶거든요. 네. 근데 80만 원을 받는 얘는 보니까 선화까지만 따요. 작화에서 네. 나머지 부분을 다 다 해 주는 다른, 거예요, 예, 업체가. 스태프들이 네. 해주는 거군요. 그러면 너무 편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씨를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같이 업시야 작업을 한다는 게 그 어씨 작업을 할 때 없이 작업 지시를 하고 작업 음, 온 걸 다시 검수하고 수정 어, 요청을 또 하고 이런 작업들도 다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얘는 80 받으면서 일주일에 뭐 3일만 일하고 그냥 놀 수 있는 음, 거고요. 180을 받는 아이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서 음, 80을 버는 상황이 될 음, 수가 있는 그럴 수가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에 네네네.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MG를 얼마를 음. 받느냐라는 걸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절대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게, 와, 나 220 준대. 좋아. 그러면서 계약했다가 각색 콘티서부터 얘가 다 하는데, 각색 콘티를 하면서 어떻게 노블 코믹스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얘는 결국은 각색 콘티는 다시 하청을 주는 어, 거예요.
그 거기서 또 비용이 확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과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그 소통이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네.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이 사람과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딱 맞는 합을 맞출 것인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 이런 사람을 찾는 과정, 합을 맞춰가는 과정 모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업계 평균이 어떤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 계약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건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개개인마다 음. 계약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사실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나요? 하고요. 네. 일단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음. 이게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작업 분량만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문제도 또 있습니다. 저작권도 생각해야죠. 그럼요. 내가 돈을 조금 받는 대신 저작권을 다 음, 내가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진짜 단순하지가 않아요. 금액을 책정한다라는 건 단순하지 음, 않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하는 계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내가 들이는 노동력, 그리고 내가 넘겨줘야 되는 저작권의 범위, 네. 그리고 이쪽에게 묶여있는 시간,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그렇지. 것들을 네.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내가 내 가치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작업해주고 이 정도 저작권 넘겨주면은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돼라는 걸 음,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업 분량 대비 본인이 정말 온전히 내 수익으로 어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업체랑 협상을 또 하시면 돼요. 음. 예를 들자면 저희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다 따져 봤더니 애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한화를 할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 애한테. 시간상, 네. 네,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네네.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MG로 얘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만 원 될까 아니면 마이너스기도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돼서 어, 업체랑 얘기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음, 해서 업무 범위를 줄이고 결국에는 하나당 한 40 정도씩이라도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으로 예, 가져갈 수 순이익으로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계약 조건을 바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본인의 그 노동력 그리고 본인이 그쪽에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저작권이라든지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음.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뭔가 이게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음. 수는 있지만, 계약서에 사인하기까지의 모든 판단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계약 네. 당사자. 그래서 계약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프리랜서로서 작가 생활을 할 때에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뭔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은요. 타인에게 물어봐서는 타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 계약서의 그럼요. 내용들을 잘 내밀한 것들을 몰라요. 모르죠. SNS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니 그림 작가인데 230 안 받으면 바보 아니야?" 라는 글들을 저는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맞아 바보야." 막 이러면서 막 어, 댓글들을 막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네. 보면서 '저분들이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긴 할까?'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금액들을 막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즉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다 보면은. 그러면 정말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약에서 음, 잘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 정도는 받아야 돼."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본인 계약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걸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내 계약에 대해서 남에게 판단을 맡기지 마라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밑줄을 여러 번 쳐야 될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바로 계약서를 받았을 때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언은 구할 수 있지만 업체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MG 얼마 계약인데 이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의 음. 답은
본인에게 유용한 어떤 팁이 음. 되지 못한다. 유용한 조언이 되지 못한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노동력과 그 가치,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계산을 해본 뒤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네, 거듭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음. 차원에서, 계약을 앞둔 지망생들 음. 혹은 계약이 막연히 두려운 음. 지망생들에게 꼭 한마디 뭐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일단 여러분, 계약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 저도 제가 제 맘에만 100% 마음에 드는 계약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게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뭐 다 퍼줘요? 아니잖아요. 무슨 뭐. 그 사람도 다 퍼주고 자기는 쫄딱 망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게 그쵸. 계약이다. 네네. 네. 서로 적당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가져가는 게 음, 계약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내 맘에만 드는 계약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즉 뭐냐면 내가 하나를 가져왔으면 하나를 양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양보가 필요한 게 바로 계약이에요. 그렇다고 다 양보하라 이건 아니죠 절대 안 또. 되죠. 그건 왜냐면 내 안 이익도 돼요. 지켜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셔야 음, 돼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내 맘에 드는 계약을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내 맘에 음, 드는 계약 하자면 난 일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무조건 음,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계약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는 이 사람과 나와 협상을 통해서 이 중간 과정을 찾아가는 게 음, 계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선 분명히 내가 내어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반대로 취하는 것도 있겠죠.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더 그래요. 처음 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도 이 작가에 대한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아, 네, 상태잖아요. 네, 네. 업체도 웹툰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어, 작가가 검증이 되어 있으면 이 정도 돈은 이 작가님한테는 드릴 수 있지. 이게 자신 있게 되는데 업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처음 하는 계약 그러니까 신인 작가의 계약인 경우에는 얘들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짠돌이처럼 네, 업체들도 뭔가 업체들도 예. 쉽게 모든 걸 내어주지는 네네네. 못한다. 못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첫 계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일을 안 할래.'라고 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좀 많거든요. 네. 근데요. 어차피 첫 계약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음, 그렇게 될 거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오케이. 내가 지금 MG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5만 원 덜 받았지만 음, 5만 원 덜 받았지만 이 콘텐츠를 무조건 나는 성공시켜 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음, 일단은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음, 그러면요. 시즌 2, 시즌 3 할 때는 3 할 때는요. 금액을 그쪽에서도 쳐 줘요. 예. 내가 그리고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그럼요. 거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첫 계약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악덕 기업의 계약서 같은 정도가 네네네. 아니라면은 한 5만 원 적다고 계약 안 하고 막 이러지는 마시고요. 네네네. 네. 그 계약을 일단 하시고 그 콘텐츠를 어쨌든 잘 하셔서 그다음 계약 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게 음, 훨씬 이득이에요. 음, 그러면은 뭐 2 년, 3년 안 놀고 나는 어쨌든 돈을 벌면서 그다음 계약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느 음, 비용을 받고 일정한 이제 합당하다고 하는 비용을 받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첫 계약에 무조건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어,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음, 없어요, 음, 어차피. 그럴 음, 수 없으니까 첫 계약은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차더라도 내 성에 안 차더라도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음, 하시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음,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득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계약은 협상이 가능해요. 음, 업체에서 내밀어 주는 것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물론 업체들 중에는 "우린 토시 하나 안 바꿔 드려요."라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는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몇 군데 있거든요. 차마 네네네.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런 업체 외에는 다 협상할 걸 생각하고 금액을 얘기한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생각했듯이 '내가 이렇게 따져 봤더니 5만 원은 그래도 더 받아야지. 10만 원 더 받아야지 내가 한 달에 따져 보면 이게 40만 원 되고 내가 핸드폰 값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협상을 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협상하면은 거의 저희 애들 사례를 보면은
좀 조절을 받아주더라고요. 음.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가능한 업체에서도. 범위 안에서는 해줄 그럼요. 수 있으니 네네네.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가 네네네.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네. 아까 계속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뭔가 협상이라는, 계약도 음. 협상의 일종이라서 서로 간에 이득이 있어야지만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를 내주는 게 있어야 나도 취할 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줘야 될 게 불공정한 계약이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음. 그 불공정 계약이 음. 아니라는 그 음. 전제에 한해서 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듭 얘기하셨듯이 불공정 계약이 아닌데 5만 원 정도 MG가 적다, 내 기준에서 음. 적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할 생각보다는, 그럼 내가 이 기회에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첫 계약이 오히려 좀 순탄하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쌓아가고 경험도 늘리는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약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협상이 가능한 범위가 있을 거다. 그것도 역시나 비즈니스 매너를 잘 갖춰서 네. 서로 잘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제안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20화 혹은 50화의 시즌 1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다음 계약을 할 때 작가님 전에 그 얘기 해주신 거 요런 선은 또 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라고 오히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우리 훗날을 도모해보자 라는 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본인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누구도 음, 책임을 져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계약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좀 벗어나는 계약서들이 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담대하게 진짜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 음, 않아야 되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작가로서 내가 업체가 내미는 조건들을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버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 꼭 계속 기억을 해 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제대로 된 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계약인 거거든요. 그럼요. 작가라고 이렇게 훅 떨어져 가지고 막 그럼요. 내가 의리돼 의리되면 가지고 안 되죠. 예 그럴 필요 없고요. 업체도 작가한테 완전 의리여 가지고 막 이렇게 할 그럴 것도 필요도 아니고 없는 거죠. 갑이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동등하게 절대 해야죠. 없어요.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협상이라는 걸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지 않고 정말 음, 불합리한 게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업체들도 받아들입니다. 예, 음, 작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계약서를 들이밀 때, 아, 이거 우리 어떻게 협상을 하지를 이미 계산을 하고 있기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업체도 협상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약서를 줘요. 음.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약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창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로 살아갈 음. 때 아니면 뭐 취업을 할 때도 사실 뭐 계약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게 일상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낯선 어떤 그런 이벤트처럼 느껴져서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업체에게 연락이 와서 반갑지만 미팅을 하는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유를 갖고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계셔서 케이스를 많이 알고 계신 김지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게 몇 주에 걸쳐서 제가 3시간 내내 이렇게 막 떠들어야 되는 몇 주를 아, 내용이라 이거를 너무 수박 겉핥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뭐 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전달되지 그럼요. 네, 않았을까? 그럼요.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충 어떻게 하면 안 돼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카더라와 섞이면 이게 판단이 좀 어, 흐려지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이게 맞았던 거지. 혹은, 카더라. 또 많이 들었지만, 그거는 어떤 다양한 의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을 믿어야겠다. 아니면 뭐 업체하고 진짜 소통해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에 좋은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네, 오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또 재미의 이유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